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는 코스피 1.56% 상승, 코스닥 0.76% 상승으로 강보합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관이 막판에 코스피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거래대금은 오늘 코스피 15조, 코스닥 8조 정도 나왔습니다. 자, 상승 종목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코스닥은 조금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금융 쪽이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자동차, 우리 현대차도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 그 뒤에 로봇주들도 잘 가고 있고 조선 섹터들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3위를 기록했던 한화오션은 8,100억원 정도, 에코프로는 6,300억원, LG화학도 6천억원 가까이 터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현대로템은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개인신용잔고는 24조 넘어갔다가 살짝 줄어든 모습이고요. 나스닥 선물 자리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지수는 이제 피어 29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 테마라고 한다면 보안, 정유화학, 해운, 철강 이렇게 4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 쪽은 이제 정부의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발표와 함께 이슈를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킹 관련 이슈들을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챙겨봐야 하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안 쪽은 양자랑 같이 또 엮어서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세 테마 중에 정유화학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정제마진이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상승을 한 종목들이겠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S오일, 그 다음에 금호, 석유화학이 있고요. 한국유화, 윤활유 등 수출 개선도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높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LNG 70% 이상 국내 해운사가 운송하도록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LNG 등 핵심 에너지 적취율 높일 경우에 해운사들이 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하해운, 페노션,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요. 자, 철강 쪽은 이제 중국 관련 이슈로 올라갔는데요. 중국이 올해 주요 정치 행사 때마다 철강 감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수혜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지주, 하이스틸, 휴스틸, 그다음 포스코홀딩스 등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고요. 자, 일단 주요 메인 이슈로는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이게 이제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도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사상 최대라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은에서는 내일 금통일을 여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은 10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이제 집값, 부동산 관련 이슈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동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주가가 20%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엄청 장기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영업이익은 추정치 평균을 못 미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해외에서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고점을 뚫고 있는 이제 증시 속에서 B2가 24조 원을 넘었고 반대 매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북한은 에이펙을 앞두고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에이펙에서 비핵화 의제를 삼지 말라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조지아 경제사절단 27일부터 31일까지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장 단속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하나 김동관 부회장은 이제 루마니아 총리와 함께 또 방산 세일즈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노후화된 장갑차 대체 추진으로 한 4에서 5조 가까이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루마니아에서 지금 4조 원대의 보병 전투 차량 입찰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방산 4대 강국 목표로 루마니아에 공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디지털 자산 특위 K 지니어스법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이제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계속 다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아마 1, 2년 안으로 더 이제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S 국책사업 2차전 입찰 임박 벡터리 3사 경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1차 입찰 전체 물량의 76%는 삼성 SDI가 수주, 1차 이어서 2차에서도 삼성 SDI 유리한 고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도 국내 생산 전환 검토하며 전략 강화에 나섰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부에서 히토류 기업 지분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히토류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미국 이쪽에 이제 얘기가 좀 많았었죠. 히토류 채굴 관련 대체 R&D 확대는 이미 추진 중이다라고 하고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외 히토류 기업 투자와 지분을 확보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메타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페리온이라고 해서 2030년 완공 목표로 규모는 270억 달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블루 아울과 합작법인 설립을 하여서 이제 또 지분을 이렇게 나눠 갖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는 필수겠죠. AI에 있어서. 자, 내일 큰 일정들입니다. 이제 금통위,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했던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램 리서치랑 IBM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현대일렉트릭과 삼성중공업이 3분기 경영 실적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CPI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마무리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